네, 4강 2교시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강에서, 4강 1교시에서는 우리가 행복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긍정 심리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2교시에서는 그러면 이제 긍정 심리학이라는 곳에서 보는 이제 긍정적 정신건강 모델이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이것이 긍정적이다. 정신건강이라는 개념을 이제 기존에는 약간 부정적으로도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부정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 부정적인 측면을 일종의 강조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모델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모델을 만든다 했을 때 이론에 근거해서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요. 아주 현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모델을 만들기도 한다고 했죠. 우리가 어떤 큰 판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의 관점론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론도 만들죠. 어떤 것을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이 일반화되면 하나의 이론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론을 가지고 또 모델을 만들죠.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만들어 봐요. 왜? 이론은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또 현실 적합적인 모델로 모형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모델을 만들고 현실을 적용할 때는 또 하나의 현실에 맞는 여러 가지 적용 차원에서의 지침들도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거기에 관점이 있고, 이론이 있고, 모델이 있고, 현실에 적용할 지침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일종의 하나의 틀로서 알아놓으면 일종의 어느 영역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걸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긍정적 정신건강 모델을 왜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정신건강이라는 게 우리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소극적으로 개념 정의하다가 적극적으로 개념 정의도 하고 수동적인 건강을 얘기하다가 능동적인 건강을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은 생물, 심리, 사회적 중거틀에서 인간의 발달을 보니까 육체적,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건강하냐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온전한 웰빙 상태다. 이게 이제 건강이라고 개념 정의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러면 우리가 이 정신 건강을 치료하는 데만 너무 매몰됐던 것이 원래 그 의료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모델로 이렇게 많이 이제 결합을 했어요. 요즘에. 그러면 그 사회적 모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예방이에요. 여러분 미리 예방하면 좋잖아요. 대부분 그렇지만 우리가 안전이나 어떤 병리적인 거나 병이 생기기 전까지 돈 안 쓰잖아요. 건강에. 요즘에는 이제 건강 웰빙이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건강에 돈을 쓰는데 일종의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예방 관리를 미리 하다. 그러려면 긍정적 정신건강 모델을 만들어 이 정도를 가지고 건강을 평생에 유지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예방관리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 정신건강 모델은 정신건강 예방관리를 위한 모델이다. 이렇게도 좀 풀어 쓴다는 거죠. 우리 하나의 패러다임이 전환됐다고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패러다임은 큰 판이에요. 그동안에 우리는 실존주의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전에 프로이트는 정신 결정론이잖아요.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중시한 정신 결정론을 얘기했어요. 프로이트 정신역동 이론 얘기했죠. 그 다음에 행동주의 이론가들이 있었어요. 행동주의 이론 파블로프의 조건 반응, 그리고 스키너의 강화 이론, 반도라의 학습 이론들을 가지고 행동주의자들은 인간은 동물적인 측면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을 흔들고 먹이를 주다가 먹이를 안 주고 종만 흔들어도 개가 침을 흐르더라. 결국 그걸 보면 그런 방식으로
행동도 교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게 행동주의. 그러면 그것은 과학 결정론이죠. 행동주의로 보면 그것은 인간은 환경 결정론을 그대로 결정되는 존재를 너무 강조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인간은 실존주의적인 측면이 있고 인간은 내던져졌지만 인간이 선택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간은 인간 중심의 연구를 해야 된다 해서 결국은 인간을 연구할 때 인간의 그런 어떤 역동성 그리고 인간의 선택권 이런 부분들을 중시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정신적으로 결정만 되는 것 존재도 아니고 결정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런다 해서 또 광고에 노출돼서 마치 인간은 계속 어떤 그 환경에 의해서 어떤 상품을 고르는 그런 이제 환경적 결정론 거기만 따른 것도 아니다 이제 이게 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심리학이 과거 전통적으로 쭉 끌고 왔죠. 그러면서 최근에 긍정 심리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어요. 긍정 심리학 측면도 중시하고 그쪽으로 계속 강점 강화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신건강 부분도 소극적 정신건강을 넘어서 적극적 정신건강을 지향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클라이언트 상태를 이제 치료나 적응에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장과 지향적 예방 모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는 인간 그리고 그것을 지향하는 예방 모델 이게 긍정적 정신건강 모델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 심리학 쪽에서 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모델을 만들고 그래서 긍정적 정신건강 모델이 옛날 의료 모델, 질병 모델, 치료 모델과 다른 점이 뭐냐? 개인의 행복과 자기 실현을 지향하죠. 일단. 그리고 적극적 정신건강을 추구하죠. 인간은 긍정적 성품과 그 강점을 초점을 둔다는 거죠. 인간은 긍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강점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장애가 증상에 고착화되고 그 전에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생물 심리 사회적으로 중거트리에서 인간은 발달을 들여다봐야 되고 그러려면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이다. 그래서 치료 모델, 의료 모델 그렇게 질병 모델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게 종합적으로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로 보다 보면 사회적 모델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사회 모델, 사회적 모델에 기반을 둬야 된다. 그래서 그 생물심리 사회적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도식화 해법은요, 이게 제일 밑에 불행과 정신장애가 있죠. 그걸 이제 정신장애가 부재한 상태로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소극적 정신건강 입장에서는 이걸 정신장애 부재 상태 정도로 올리면 된다 이런데 적극적 정신건강에서는 그게 영의 상태, 정신장애 부재 상태에서 더 나은 플러스 방향으로 행복과 자기 실현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이제 다른 차원에서 보면 예방은 당연히 예방을 하면 좋겠죠. 장애가 안 되도록. 그러면 증진 더 해주면, 일종의 더, 증진될 수 있다. 정신건강이 증진될 수 있다. 이렇게, 도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긍정적 정신건강 모델이 나올 때, 우리가 긍정 심리학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한 학자가 있어요.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 그냥 셀리그만이라고 하면 됩니다. 셀리그만이라는 학자가 긍정 심리학을 일종의 계속 주창하고 있어요. 셀리그만의 긍정 심리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이분은 행복이 과학이라고 봐요.
행복이 주관적이고 단순하고 뭐 우리가 추상화해서 이게 개념하기가 어렵다 그런 게 아니고 행복은 과학이고 훈련도 가능해. 그런 기술이다. 행복은 훈련이 가능한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잘 살기 위한 긍정 심리학을 이제 제창한 거죠. 잘 사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현대 행복 연구의 패러다임을 아예 바꿨어요. 그래서 셀리그만은 이 퍼머 이렇게 보면 영어로는 퍼머라고 읽을 수도 있죠. 이거 PERMA 모델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보면 행복의 5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는 거고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심리적 번영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5가지가 이 요소가 중요하다고 이제 셀리그먼이 얘기한 거죠. 보면은 포지티브 이모션이라 해서 P잖아요. 앞에 P. 그러면 긍정적 감정이라는 거. 우리가 기쁨, 감사, 평온, 매사에 감사하면 행복해지잖아요.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긍정적 감정을 가지라는 것만. 이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하라. 그거고, E는 인게이지먼트라고 해가지고 몰입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몰입의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몰입을 하면 시간 개념이 사라져요. 10시간을 몰입을 했는데 1시간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운동도 3시간을 했는데 한 10분, 20분 한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몰입이라는 것은 그런 좀 희한한 여러분들이 몰입을 한번 해보면 시공을 이렇게 넘어간 개념이 있어요. 그 얘기한 거예요. 몰입하면 그 집중이죠. 그러면 존재감을 희열을 느낀다는 거죠. 존재감을 느끼는 활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을 굉장히 강조하죠. 여러분 몰입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도? 게임하는 사람 몰입하나요? 그런 몰입을 말하는 거. 완전히 시공간을 잊어버리는 몰입. 이 인게이지먼트라 해서 2조. 그리고 행복의 또 3번째는 미닝입니다. 자신보다 더 큰 가치에 연결되어 있는 의미 있는 삶을 하면 굉장히 행복감이,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경험 있죠? 여러분도 뭔가요? 봉사활동을 하면 뿌듯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R이라고 해서 릴레이션십이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이것도 나쁜 인간관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도 잘 알죠. 친한 친구를 만나면 수다 떨면서 즐겁잖아요. 그럼 위로해주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해드릴 수 있죠. 미닝이 또 한 번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아까 더 큰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어컴플리시먼트라고 해서 이건 목표 달성과 성취에서 나오는 만족이죠. 이게 이제 목표가 굉장히 크면 안 되고 감당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이게 방법이 성취감을 계속 느끼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단위로 목표를 나누어서 달성을 항상 합니다. 그러면 성취감을 느껴져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이분이 말할 때. 그래서 5가지 요소가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고 이 5가지 요소가 충족될수록 인간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셀리그만은 이 요소들이 측정 가능하고 실천 가능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셀리그만의 얘기인데 그래서 셀리그만은 전통 심리학은 주로 우울증, 불안, 트라우마 등 정신질환의 치료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향에서 계속 그런 측면만을 연구해 왔다는 거죠. 근데 긍정 심리학은 정상적인 상태를 일단 넘어가죠.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들까? 이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삶, 더 잘 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일종의 그 개념하고 비슷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더 나은 삶 이걸 굉장히 강조했듯이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이제 행복은 번이 연구해 보니까 이건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른 거예요. 행복은 50%가 유전이더라. 10%가 환경이더라. 40%는 의도적인 활동이더라.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게 뭐가 하나 보이죠? 10%를 환경을 너무 왜소하게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하튼 40%는 거의 뭐 의도적인 활동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답이 나온 거죠. 이러한 연구의 의미는 개인이 일상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행복 수준을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인 활동이 40%나 되니까. 그러면 이 40%의 문제는, 행복은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 수동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을 떠나서 아예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면 활동을 하고 참여하고 여기 의도적인 활동이 40%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게 행복해질 수 있는 일종의 내가 선택하겠어, 행복을. 이제부터 나 행복하겠어.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겠어. 노력할 능력이 있어.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다. 행복은 감정이 아니고 능력이다. 이렇게 셀리그만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셀리그만이 긍정 심리학을 실천할 때 일상 속에 행복 훈련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셀리그만의 긍정 심리학은 행복은 그냥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도를 넘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활동을 하고 훈련하고 그 결과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단지 철학이 아니고 행동 중심의 실천적 심리학을 얘기한 겁니다. 셀리그만은. 그래서 셀리그만이 말하는 이제 이 긍정 감정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셀리그만이 말하는 이 방식을 한번 실천해 보면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이 부분을 한번 써보아야 되겠죠. 긍정 감정을 느끼게 하는 방법은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쓰라는 거죠. 감사한 것을 찾아서 오늘 내가 목적지까지 걸어갔는데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잘 갔다 왔다는 것도 감사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뭐 엄청난 의미 있는 것을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긍정 감정을 가지려면 자주 웃어야 되는데 잘 웃음이 안 나오면 웃음을 유도하는 콘텐츠를 보라는 거예요. 개그 콘서트 같은 걸 보면 도움이 되죠. 전에 우울증이 있는 일종의 우울증과 자폐증이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난 적이 있어서 대화를 했는데 완전히 밖에 안 나와요, 이분이. 왜 집에서 가면 뭐 하느냐?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집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그러면 산에도 안 가느냐? 아니면 가까운데 산책도 안 가느냐?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그 콘서트라도 보느냐? 그러니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봐라. 웃을 수 있잖아. 그걸 보면 저런 간혹 보거든요. 이런 코미디 같은 것을 보면 나름대로 웃음이 유도되잖아요. 계속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긍정 감정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죠. 몰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은 몰입할 수 있어요. 집중할 수 있는 취미생활, 운동이나 글쓰기나 악기 연주도 이런 걸 하다 보면 몰입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한 게 머리가 몰입을 하면 일종의 어, 상당히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그 활력을 느낄 수 있어요. 관계도 하루에 한 명의 감사 메시지를 보내거나 누구와 소통하는 거죠. 소소한 안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관계를 릴레이션십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써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기부할 역량이 되면 소액이어 좋죠. 기부하고 이런 게 의미를 찾는 길이죠. 뭔가를 성취하는 것은 하루에 작은 목표를 한 가지 정도 정하고 그걸 완료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하고 칭찬하는 거죠. 자기를 또 기록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아, 잘했다. 그 긍정 감정하고도 연결되잖아요. 감사 일기를 쓰고 하루에 작은 목표를 한 가지씩 정하고 완료할 때
대부분 습관이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습관 앞에다가 그 목표를 배치해 놓은 것도 효과예요. 뇌를 속이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전에 그 목표를 앞에서 살짝 넣어놓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는 달성이 되죠. 그렇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셀리그먼이 말하는 이 실천법이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어, 셀리그만의 긍정 심리학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일단 아까도 우울하면 그래서 예방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즐거운 웃음을 많이 유도하고 또 우울하면 대부분 이게 잘 밖으로 잘 안 나갑니다. 우울한 사람들. 그 우울한 사람을 치료했다고 하지만 다시 재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러한 그 예방 활동 그리고 또 또 우울로 가지 않는 그런 방법에 면역력을 키워줘야 되죠. 긍정 심리학의 방식이 유용하다는 거고, 자기 효능감이 증가되겠죠. 목표를 계속, 조그만 목표를 이렇게 달성하고 성취감을 계속 느끼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봉사를 하면, 아, 나도 사회에 기여했다. 할 수 있구나. 나도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구나. 그런 이제 일종의 자기 효능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저감되죠. 왜냐면 아까 뭐 일부러라도 개그 콘서트를 보고 웃고 또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저감되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 스트레스를 저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리그만은 얘기하죠. 이걸 이제 셀리그만의 표현인데 행복도 헬스처럼 훈련하면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헬스와 같다는 거예요, 행복도. 헬스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육이다, 그 말이죠, 근육. 행복 근육을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훈련하면 된다는 거죠, 셀리그만이. 행복은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훈련할 수 있는 삶의 기술이 있다는 거죠. 셀리그만의 행복론은 굉장히 실용적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당신이 행복을 느끼는 뇌와 마음을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뇌를 길들이는 거, 뇌는 상당히 착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뇌에서 이렇게 인식하는 것들을 아까 내가 좋아하고 습관화되어 있는 것을 일종의 앞에 배치해서 그걸 하게 되면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당연히 한끔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습관화되는 거죠. 그래서 습관화되면 당연히 이제 그것은 어, 좋아하는 B를 하기 전에 A라는 건 반드시 하게 되는구나 해서 뇌도 이렇게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길들여집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길들일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셀리그만이 전하고 싶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결국은 뇌나 마음도 이렇게 다듬으면 길들일 수 있다. 그래서 행복도 스스로의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셀리그만의 메시지라는 거고 우리가 여러분 긍정적 정신건강 모델을 이제 근거해서 이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백 등 이런 학자들이 1995년에 한 연구 결과죠. 연구 주제가 뭐냐면 우울증 치료를 받고 나서 재발한 사람이 있고 또 재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 말이죠. 그 차이점을 확인해 보니까 연구 결과가 우울증을 재발한 사람들은 치료를 받은 후에 우울 증상이 사라졌어요.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쭉 살았어요. 이런 중립적 기분 상태라죠, 이것은. 그러다가 우리가 항상 또 새로운 좌절이나 실패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다시 우울 증상이 나타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중립적 기분 상태가 0이라면 우울 증상이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를 0에서 끌고 왔는데
그냥 플러스로 안 가고 그냥 놔뒀으면 그 다시 우울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재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플러스로 데려왔어요. 즐겁고 행복한 삶까지 쭉 끌고 들어와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살다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해도 이제 잘 극복하더라고 말이죠. 아, 이 사람 다시 우울 증상으로 안 내려가. 마이너스로 안 가. 그 뭘까? 여기서 이 연구의 함의점은 뭘까요? 함의점이라는 가치는 우울증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증상의 제거,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가져가는, 그래서 중립적 기분 상태로 살게 하는 것까지가 아니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돼요. 플러스로 가서. 그러면 이 플러스, 아, 내가 잘하는 것도 있네? 나의 강점도 있구나. 나도 남을 도울 수 있구나. 그리고 나도, 성장을 좀 하네? 이렇게 이제 자기가 계속 행복한 삶이라는 것에 일종의 익숙해지면, 우, 이게 좀 안 좋은 일들이 나타나도 다시 마이너스로는 안 가고 면역력이 길러진다는 거죠. 일종의 백신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행복 백신을 맞은 거죠. 즐겁고 행복한 삶이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활동하고 참여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거, 이걸 경험을 하면 다시 마이너스로 안 간다는 거죠. 우울증을 안 간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이 길러졌다. 이렇게 함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임상 실험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들을 잘 알고 실천도 해보고 또 일종의 나중에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한번 이 긍정 심리학의 방식을 잘 활용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